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전통에서 강의합니다.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만 있으면 강의한 지, 전통에서 제가 강의한 지 20년이 되는 그런 셈이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오경선독은 처음 해봅니다. 물론 오경선독을 한 적이 없죠, 전통에서. 그 전통에서 오경선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장본인이 저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동안 뭐 시경이나 서경도 개설이 됐고, 춘추도 개설이 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처음엔 글자 좀 익히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기본적인 교재와 또 뭐 논어나 맹자 같은 사서, 또 고문진보 이런 것도 뭐 다 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읽고 싶은 책이 뭔가 하면 이제 삼경, 오경 이런 책이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읽겠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경도 개설을 한 적이 있고, 서경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또 춘추 같은 경우에 좀 개설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읽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게 사서 같은 경우는 뭐 국민교양도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논어 안 읽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읽은 거거든요. 논어를 안 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읽었다면 그 책 읽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오경 안 읽었다고 책 안 읽었다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경 읽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특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만큼 내용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면은 기껏 뭐 한두 달 진행이 되다가 요청을 해서 강좌를 개설했지만 한두 달 있다가 강의가 중단되고 그러죠. 듣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듣겠다고 오셨다가 이제 욕심을 내서 오셨다가 해보니 아니거든요. 그런 책입니다. 오경이라는 책은. 논어나 맹자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일상 속에서 한마디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공자 제자들이 뭐하러 기억을 했는지 말이죠. 이제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 기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걸 갖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기 쉽지 불용여로와 뭐 이런 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읽을 이 오경이라는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꺼번에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읽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오경 중에 하나를 읽을 기회를 얻기도 힘듭니다. 개설된 데가 없거든요. 그만큼 요청하는 분들도 적고,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책들은 가장 오래된 책들입니다. 동아시아, 중국 중심으로 볼 때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들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책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생활 습관과 전혀 다른 감성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놓은 게 이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시경이 있고요. 3000년 전의 시 311편. 본래는 뭐 주나라 시기인데 시가 한 3000여 수가 되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전설에 따르면 전설입니다. 그 전설도 근거 없는 전설은 아니고 사마천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마천이 이제 공자세가에 쓴 게 이제 공자가 시설을 산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책이죠. 책인데 이제 주간 아닙니까? 주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뭐 참치행체를 좌유리주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 주간을 가주권으로 묶은 것 이게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따내서 기호한 게 책이란 글자죠. 그리고 이제 칼도 칼을 갖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은 교훈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좋은 시 중에서도 교훈이 될 만한 게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시 중에서도 교훈이 될 만한 게 있고 그래서 교훈이 될 만하지 않은 것들은 이 칼로 도려내버리고 산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산정이라고 합니다. 교훈이 될 만한 것들만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천여수 중에서 311편을 가려 뽑은 것이 이른바 이제 시3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제자들의 뭐 가르치기도 했을 것이고 교재로 삼아서 그렇게 엮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마천 사기에 공자 세가에 나오잖아요. 공자 세가에 나오니까 그냥 근거 없는 전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자가 직접 산정한 것이 다른 자료에는 뭐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전하니까 특별히 의심할 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 시설을 산삭하는 데는 산삭한 사람은 이제 공자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걸 뭐 명백하게 뒤집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또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자 시대에는 사실 이런 식의 문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드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간에다가 이거 하나하나 새기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공자 이전 시대 은나라 시기에는 이제 각골문에다 새겼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주나라 시대에 청동기에다 새기기도 하고 뭐 돌에다 새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남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새겼을까? 이제 그게 성인의 말씀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반드시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식의 작업을 했겠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물리적인 그 매체 속에 이렇게 남겨서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남아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경이나 서경이나 뭐 이런 책들이 다 기억 속에 전해져서 살아남았던 문헌입니다. 이른바 이제 진나라 시대 때 이런 시설을 다 불태웠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 그러면 시서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서가 뭐냐? 그러면 시서입니다. 왜 이게 금지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뭐 시경, 서경이 어떤 책인가, 그러고 이제 읽으려고 하지만, 이게 금지됐던 책입니다. 진나라 시대. 보통 진시황제라고 알고 있는 그 진시황제 시대에 금지됐던 책이죠. 그냥 금지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소장하고 있으면 붙잡혀 갑니다. 그런가 하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생매장해서 죽이고 그래서요. 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이른바 분서갱유를 했잖아요. 이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유학자들 생매장한 게 분서갱유잖아요. 책을 불태웠다. 간단한 겁니다. 요즘도 책을 불태우거나 금지하거나 하잖아요. 뭐 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러고는 있지만 무슨 검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유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문서를 기억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파묻었습니다. 그 어떤 책을 그랬냐? 시설을 그런 거죠, 시설.
주로 어떤 책이 금지되고 불태워지느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내막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태워지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이른바 그 공작의 학문이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뚜렷하게 드러난 인물들이 맹자, 순자 이런 철학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맹자는 문헌을 중심으로 공자를 개성했다기보다는 공자의 정신을 개성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자가 얘기한 이제 덕치를 개성한 사람입니다. 덕치.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맹자는 성선설을 제시했죠. 성선설. 그리고 이제 왕도정치. 왕도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왕도정치라고 할 때 왕이 뭐냐면 이덕행인이죠. 덕을 가지고 인정을 베푸는 것. 이제 이 사랑이니까 인정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이런 뜻이죠. 이덕행인할 왕이네요. 그러니까 덕을 가지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한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얘기한 덕치와 같습니다. 그 맹자가 인간을 보기에 본성이 선하다 이거예요. 성선설. 그럼 공자는요. 공자도 당연히 성선설입니다. 공자가 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성선설입니다. 왜? 덕치를 주장했잖아요.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백성들이 만약에 악하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자에게는 그런 발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악 이렇게 되죠. 그 순자의 제자 이사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법으로 다스립니다. 법이라는 게 물리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법치라고 할 때 그 법가들의 법치는 그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글자 자체가 왼쪽에 물이 있고 여기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흉악한 짐승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짐승이 사람을 물가로 몰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법에. 법은 덕이 아닙니다. 덕은 권고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도 따라 배워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덕행이죠. 덕행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이게 덕행입니다. 그리고 권고입니다.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좋고. 근데 법은 그렇지 않죠. 안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옆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내 손에 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힘으로 제압하고 빼앗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불쌍하게 보여서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귀여운 짓을 해갖고 받아낼 수도 있고 막 온갖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크게 나누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는 강제로 하는 거고 하나는 권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문화적이고 어떤 게 더 세련된 방법입니까? 저 같으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순자의 제자 이사나 한비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더 낫다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쓸모없는 짓이죠. 시간만 낭비하고요. 효과도 없고.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순자의 제자 이사였거든요. 그 이사가 이제 순자와 논쟁을 합니다. 순자만 해도 순자까지는 유가거든요. 순자는 이제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를 이야기하죠. 예는 규제적 성격이 있지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도 됩니다. 공자가 예를 통해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우리는 예를 통해서 구속을 받지만 공자는 예를 통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우리는 뭐랄까요? 그게 공자가 마지막에 70이 종심소욕 불이교호라 그랬잖아요. 나이 70이 되어서는 종심소욕은
종심은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소욕은 바라는 바. 보통 이제 마음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는데 그건 좀 촌스러운 번역이고요. 종심과 소욕이 같은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도 불이고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 거죠. 그랬는데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불이구가 아니라 필이구가 되죠. 반드시 법도를 넘어서게 되는데 공자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뭐냐면 공자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구, 이 법칙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속 안에 있는 잣대입니다. 육아는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잣대를 갖고 있다. 대학에는 혈구지도라고 있죠. 혈이 헤아린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법도를 헤아린다. 헤아린다. 그게 이제 혈구지도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법칙을 헤아리는 방도, 도리. 이거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걸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물어보면 되니까.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싫어하지? 이걸 물어보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나는 하고 싶지만 남은 안 하게 하고 나는 하기 싫지만 남에겐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법도에 부딪히는 거죠. 공자한테 물어보면 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불용 물시여인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좋을까? 나한테 물어봅니다. 너라면 되겠어? 싫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될까 말까? 나한테 했는데 나는 싫어. 근데 저 사람은 해. 이러면 이제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황금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루어 나가는 게 이제 공자니까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죠. 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삶의 법칙이에요. 삶의 법칙을 자기 내면의 법칙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키면 마음대로 해도 자유로워지는데 안 그러면 한 발짝 움직일 수가 없죠. 한 발짝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듯이 뭐 아거저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삶이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강조한 건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순자가 예를 강조했다고 해서 유가가 아니고 법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순자의 제자 이사 같은 인물은 문장은 순자에게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사의 문장이 탁월합니다. 그 고문진보에 보면 이사의 문장 나오잖아요. 상진왕농 축객서 나오잖아요. 진나라 시황제가 다른 나라 출신으로 온 객을 다 물리치자는 축객을 논의하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잖아요. 논리정연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태산불황토양이라 태산은 한 덩어리 흙도 사용하지 않는지라 그런 능성기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클 수 있고 그리고 이 하해는 이 큰 바다는 한 줌의 물도 사용하지 않는 자 그래서 명취기심이라 그래서 그 깊은 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장 다 순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순자에게서 문장은 배웠는데 그러니까 껍데기 형식은 배웠는데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진 않아요. 문장은 형식이거든요. 껍데기거든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 우리는 뭐 형식에 치우치면 안 좋아하는데 형식이야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형식의 차이를 모른다 그러면 길가에 있는 저 돌이나 다비드 조각상, 미켈란젤로 다비드 조각상의 돌이나 그 차이가 뭐냐면 다 똑같은 돌인데요. 어떤 형식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 형식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순자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가 순자가 인의 도덕을 강조하니까 이사가 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인의 도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저 진나라를 보십시오. 역시 이 천하를 움직이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병을 얘기해요. 병. 군사력, 물리적인 힘 이거다 이거죠. 순자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사가 떠나죠. 순자를 모욕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선비가 가난하게 살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이익이 싫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그 계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스승 순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떠나요. 그리고 진나라에 가서 진시황제가 될 그 진왕정 밑에서 승상 노릇을 해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죠.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모독했던 스승의 순자가 시서의 권위자입니다. 문헌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순자가 공자의 정통입니다. 맹자는 뭐 문헌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맹자라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인으로 인정이 됐지만, 문헌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순자가 훨씬 더 그 전성 과정에 깊이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논어의 첫 번째 편은 하기편인데 순자의 첫 번째 편이 권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어의 첫 번째 편 하기편은 거기에 뭐 학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해도 하기편에 반드시 배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움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있고 이런저런 얘기 잡다하게 있고요. 위정편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 반드시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다만 첫 문장이 하기로 시작하고 첫 문장이 위정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하기편, 위정편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순자는 아닙니다. 하기편에서 학을 따와서 편 이름을 지었지만 그 맨 마지막에 요할 편이거든요, 논어가. 그러니까 순자는 요문편으로 바꿔서 역시 요임금 이야기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제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 하기편 대신에 순자는 논어의 하기편을 옮겨서 권학편을 만들어요. 권학편. 여기는 오직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죠.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순자만큼 잘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군자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그 군자왈은 순자 자신이기도 하고 사실 공자이기도 합니다. 군자가 이렇게 말했다. 학불가이라, 배우면 잠시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공자나 맹자나 순자가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청취지어람이 청을하며 푸른색은 쪽남, 쪽남자죠. 쪽에서 뽑아낸 것이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쪽은 그린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파란색을 뽑아내니까 쪽보다 더 푸르죠. 그 빙수위지 한우수라, 이 얼음은 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스승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가 성실하게 배웠다면 반드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안 배웠거나 제대로 안 가르친 거죠. 그게 학의 세계예요. 그게 학의 세계입니다. 도나 각 이런 건 달라요. 도나 각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백날 해봤자 안 될 수 있는 게 도예요. 각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도, 각 이런 거예요. 물론 육아의 도는 이 학이 중심이지만 보통 도가의 도나 불교의 세계는 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된다는 보장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단박에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선가에서 육조 해능을 조사로 간주하는데 육조 해능의 스승이 홍인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능이 출가해서 홍인대사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작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홍인대사의 금강경 강해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해능이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금강경 강해를 외우고 있었던 그 사람은 못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 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각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된다는 보장 없어요. 각도 이런 거요. 안 된 사람은 죽으라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단박에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학은. 그게 육아의 학입니다.
육아가 일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다 이거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식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흥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지식의 양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왜 깨달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았어요. 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그 명쾌하게 이야기한 게 순자입니다. 그래서 그 청출어람이 정어람 빙수이지 한우수 그 다음에도 봉생마중 불부자죽이요. 봉이란 게 쑥이잖아요. 쑥. 쑥인데 이제 쑥에도 이제 뭐 애가 있고, 예, 쑥애자가 있고 뭐 호가 있고, 이것도 쑥입니다. 이 진도 쑥이고요. 예. 뭐 인인이 뭐 온갖 쑥이 다 있죠. 온갖 쑥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봉이라는 쑥은 보통 이 봉두남발할 때 봉자죠. 꼬불꼬불하다는 뜻입니다. 쑥봉, 이 쑥은 꼬불꼬불한 쑥이에요. 근데 이 봉생마중, 순자 얘기입니다. 이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본래 천성이 꼬불꼬불한 이 쑥이란 놈도 마중, 삼마자죠. 삼밭에서 자라게 되면은 삼은 곱게 자란단 말이에요. 불부자직이요. 받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곱게 자란다. 내가 아주 나쁜 인간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다 곧오면 곱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사제니 흰모래라. 흰모래가 아주 깨끗하잖아요. 아주 희디 모래라 하더라도 진흙 속에 놓이면 불렴자오라. 더럽히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진다. 이게 순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착하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자에게. 학문 정통으로 얘기하는 순자가 맹자보다도 더 공자의 정통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인간을 바라보는 이제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순자보다는 맹자가 더 정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학문론을 갖고 얘기를 하면 순자가 오히려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순자가 시서의 전문가예요. 맹자도 시서의 전문가고 공자도 시서의 전문가고요. 유계의 전문가죠. 공자 밑에 제자들이 우르르 가서 뭐 심지어 3,000명이 갔다 막 이렇게 되죠. 심지 뭐 멀리서 찾아가기도 했다. 심지 자원방 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건 이제 그냥 많다는 얘기죠. 예.